대한민국 기업 경제가 지금 1965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아주 위험한 도화선이 연결되었습니다. 공장 문은 잠기고 경영진은 법정으로 향하며 외국인들은 벌써 한국 주식을 던지고 떠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줄지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벌어지는 복잡한 경제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위기의 징조를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노란봉투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해 보입니다.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건네던 옛날의 온정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축구 경기장에서 수비수의 손을 묶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회사에 수백억 건의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마치 경기 중에 반칙을 해서 상대 선수를 다치게 했는데 심판이 그 선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 퇴장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무너지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폭탄을 맞고 삶이 무너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파업을 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이 삼성전자 회장님 나와서 나랑 대화하자라고 말하며 공장 가동을 멈춰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걸 경영권 찬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세상이 온 거죠. 실제로 안산반월공단에서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김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사장님은 최근 며칠째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원자재 반입로를 막아버렸거든요.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루 공장이 멈출 때마다 손해가 5천만 원인데 소송도 못 걸게 하니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하십니다. 김 사장님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만 개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똑같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법을 지키면서 대화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가 안 통할 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막히고 있는데 노조는 법을 방패 삼아 더 강한 요구를 밀어붙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짊어진 빚이 무려 1965조 원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는 여전히 높고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파업으로 공장까지 멈추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공장이 멈춘다라는 건 단순히 기계가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파업의 일상화에 있어요. 예전에는 노조가 파업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웠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책임을 져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하청 노조가 원청 마당에 텐트를 쳐도 내쫓을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 넘게 들어갑니다. 그중 나사 하나 만드는 하청업체가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원청 공장 라인을 점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최첨단 생산 라인이 고작 나사 하나 때문에 멈춰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수출 날짜를 못 맞춘 기업은 신용을 잃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수출 전선에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에는 국경도 없고 감정도 없거든요. 오직 수익과 리스크만 따질 뿐입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은 한국 시장을 두고 이그짓 코리아, 즉 한국 탈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노동 비용이 얼마가 들지? 파업으로 공장이 1년에 며칠이나 쉴지 계산이 안 서는 나라에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해외 큰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인도나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9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 줄인 투자는 끊기고 공장은 파업으로 멈춰버린 이 기막힌 상황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개 기업의 비중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상장사 3곳 중 한 곳이 이 좀비 기업입니다. 이들이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서 이자라도 갚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노사 갈등 비용이 치솟으면 이 좀비 기업들은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들이 빌린 은행돈은 부실 채권이 되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기 시작한 건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연쇄 반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공급망 붕괴는 결국 여러분의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파업 비용과 노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리는 거죠.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전부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뛰는데 내 월급 줄 곳은 사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법 때문에 노동자가 일할 공장이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이제 사람 쓰기가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신규 채용은 중단되고 그 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기업들은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지는 건데 그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기업들이 짊어진 1965조 원의 빚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이 맡긴 예금이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자산이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누려야 할 경제적 토대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이 거대한 부채 덩어리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멈추면 그 밑에 달린 수천 개의 협력업체는 그날로 줄도산입니다.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그곳에 돈을 빌려준 지역은행들이 휘청이고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이 위태로워지는 금융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65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가진 진짜 파괴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이 강행되었을까요? 경제 논리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해 당장의 달콤한 약속을 남발하게 마련입니다.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제물로 삼은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요? 당장 파업 승리로 임금이 몇 % 오를지는 몰라도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내 일자리가 내일도 무사할지 장담할 수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제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겁니다. 사람 한 명 뽑는 게 곧 리스크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대신 그 자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채우게 되겠죠? 이미 대기업 생산 라인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만드는 가속 페달이 된 셈이에요. 사장님들은 이제 노조와 협상하느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노동권의 보호인가요? 아니면 노동의 종말인가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잘 버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당장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다음 행보를 보세요. 국내 투자를 줄이고 공장을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미 삼성과 현대차는 미국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노사 갈등과 노란봉투법 같은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탈출하는 이른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빈 공장과 실업자들만 남게 됩니다. 세금 낼 기업이 사라지면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노란봉투법의 청구서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날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개인은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내 자산은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절실합니다. 한국 경제에만 올인하는 것은 달리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기업들의 엑시트 코리아 흐름에 맞춰 우리도 자산의 일부를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기업 부채 1965조 원이 터지기 시작하면 금융권 전체에 신용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의 이면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라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1965조 원이라는 역대급 기업 부채 상황에서 노사 갈등 비용의 폭증은 좀비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금융 위기를 불러올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해외 탈출과 채용 중단으로 인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민들과 미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1965조 원의 폭탄, 이제 그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폭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똑똑한 경제학이 전해드린 이 긴급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업 죽이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뜨거운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업종 3위부터 1위까지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위기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로 변하는 법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